여러분, 오늘과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오늘, 내일 사전투표일입니다. 토요일날 사전투표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전투표다. 저도 당장 이제 영상 마치고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갈 예정이고요. 지금 뭐 이따가 말씀드릴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둬서 민주진보 진영의 총결집, 즉 분노를 막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뭐 역대 최고로 출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고로 저들은 끝까지 사전선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선 사전투표율 오전 7시 기준으로 1.21% 역대 최고 출발했고요. 오전 8시 기준으로는 2.24%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입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기세로 눌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럼 저들이 어떤 식으로 헛발질을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저들은 이재명 후보님을 건드려도 도저히 무너지질 않으니까 이제 가족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의 군대 면제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요. 이런 짤을 올렸던 겁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지 페이스북에 확인도 안 하고 저렇게 올렸다가 바로 거짓말임이 탄로가 나죠. 일단 장남의 경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만기 전역했고요. 차남 같은 경우에는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고 마찬가지로 제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이수정의 가짜뉴스 바로 그냥 즉각 반박이 된 거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수정 씨는 아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택도 없는 짓을 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가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 이게 죄송한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 조기 대선 그 모드에서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심지어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놓고 죄송!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사과이며,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올리면 이게 뭐 달라집니까?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역사가 뭐 달라지는 겁니까? 이것도 뭐 해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리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그 이후로 지금 깜깜무소식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공직선거법 250조 낙선 목적으로 저런 짓을 저지르면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이거 주위에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수정 씨의 헛발질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이렇게 구분선을 지어놓은 걸 가지고 저거 1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 같지도 않은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병원이 나가라 이렇게 네티즌한테 일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이 악착같이 지지 않겠다고 그럼 1호 보임? 이렇게 오히려 헛소리를 했다가 논란을 더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상황에 김문수를 돕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다가 아닌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젓가락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가해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실에서 바로 팩트체크에 나섭니다. 참고로 저 기호 1번 챌린지는 5월 13일에 찍은 영상이에요. 시점상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저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시점과 별개로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기라면 모든 스토리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모든 소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위 게시글 당장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 차근차근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보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상관도 없는 젓가락 비유로 지금 이재명 후보님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저렇게 조롱하려다가 오히려 이수정이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겁니다.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아야죠. 또 수정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런 인간이 프로파일러라고 여기저기 심리 분석을 하고 다녔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게 심리 분석입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 땐 또 어땠습니까? 대파 가지고 이건 뭐 어머님 대파 이런 식으로 이상한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이것도 국힘당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파 총선에
책임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계속 헛발질하면서 국힘 표를 갉아먹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떡하냐 문수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바로 태세 전환해서 급수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붕 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어떡하냐 문수야, 이게 이수정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복도 안 입고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지금 계속 김문수 표를 깎아먹고 있는데, 이러한 이수정 씨가 앞으로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페이스북만 보면 이건 거의 국힘 입장에선 재앙이겠다, 폭탄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법적 조치에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전해드릴 사람이 바로 이준석 씨인데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김문수 씨가 당사에서 막판에 이준석과의 단일화 결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문수 씨가 진심으로 저러고 있는 거겠습니까?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참패한 다음에 이준석 때문이다, 이준석과 단일화했으면 이긴 건데 이준석이 저렇게 버팅겨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거다, 김문수 측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이준석 측에선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쥐들이 내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진짜 보기 추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지금 이준석 씨의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거고요. 결국 단일화는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바로 이준석 씨의 만행인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전 국민한테 피해를 줬으면 바로 사과하고 머리 받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도 모자를 마당에 진짜 이런 저질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을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도 이거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려고 한 거다. 나를 고발해? 나 고발에 맞대응하겠다. 나 기준을 물어본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게 이준석 씨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니까 어떠한 보도까지 나오냐? 지상파 생중계로 성폭력을 저질러 놓고 남탓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맨날 이준석 씨가 하는 말장난 있죠. 뜬금없이 심상정 씨를 소환을 합니다. 근데 MBC에서 바로 팩트체크에 나섭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 이 정도 얘기했던 거랑 지금 이준석이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저질스러운 얘기, 심지어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아들인지 팩트체크도 안 됐고, 그리고 그 맥락도 다 비틀어서 전혀 다른 말을 만들어낸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발정제라는 용어는 아무도 사용 안 했고요. 결국 이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펜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 발언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멋대로 내용도 바꾸고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 작성했다는 그 근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하나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복잡해지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 한 거냐? 아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것도 맥락을 비튼 거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준석이란 사람이 뭘 보고 어디에 의존한 정치를 하고 있냐, 이게 핵심인 건데 바로 팬코라는 거죠. 그리고 팬코에 2030 남성 이용자가 많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것도 깰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젊은 남성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연령대를 보면 40대, 50대, 6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젊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구축해 오니까 어느 순간 계속 하나둘씩 거기로 모여든 건데, 이 허상을 이번에 확실하게 깰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안에서 여론 조작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한 개혁신당, 특히 준자랄 허은하 전 대표가 하나하나 지금 캐비넷을 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팬코를 중심으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나올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특정까지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가 하나둘씩 밝혀지면 이준석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대남도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겁니다. 팬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이것도 20대 남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들의 신상까지 털립니다. 그러니까 이 팬코가 일베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여전히 민주진영에서 그래도 일베랑 팬코는 다르지, 팬코는 잘 대화하고 설득도 하고 민주당이 변화를 주면 넘어오는 사람들이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낚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호구 취급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신상까지 털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냐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은 시장 논리, 즉 표로 민심을 보여주고 퇴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측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팬코 보고 정치한다는 게 쪽팔렸는지 계속 말장난하고 막 거리두기 하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준석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이준석은 하루 종일 커뮤니티만 보고 있다. 그것도 팬코만 들여다보고 있다. 아니 이게 이준석의 메시지와 팬코의 메시지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 명백한데다가 이준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준석이 팬코 보고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냐? 그거 주관적인 판단이다. 커뮤니티에 휘둘린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짓을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왜 이준석의 메시지와 팬코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겁니까? 왜 팬코를 보면은 그 이준석의 다음날 행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팬코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전 국민한테 왜 내가 피해를 줬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저기서 저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글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대선을 치르는 건지 팬코 배댓을 그대로 퍼나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팬코만 부여잡고 있는데 그냥 개혁신당 이름을 팬코신당으로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네거티브가 안 먹히고 어떤 여론이 정작 형성이 되고 있냐? 이준석 부모님의 아들이 더 문제가 많다던데 걔 대선 나왔더라?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뽑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을 했던 건지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설령 만약에 저들 말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그 이재명 후보님의 아들이 대선에 나온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 이준석의 성상남 리스크, 이준석 성상남 리스크에 대해서 훨씬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물타기 하자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지금 이따위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토론을 받던 분들의 그런 트라우마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대선 주자로 나왔냐고요. 자꾸 혓바닥 놀리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해보라니까요. 왜 뉴스타파 기자가 이준석 성상남 리스크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도망을 칩니까? 윤석열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준석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준석의 현수막 배치부터 보시면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요로결석센터 피부 비뇨기과 그래서 이준석이 딱 그 눈 쪽에 참 이게 시선이 많이 가는데 여러모로 진짜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그냥 답이 없어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팬코 배댓을 그대로 그냥 유통해주는 역할. 이게 어떻게 대선 주자고 이게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악착같이 자기 성상남 리스크, 이준석 리베라 호텔, 유성, 이 성상남 리스크, 룸살롱 리스크는 덮어보고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 같은 사람은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준석 룸살롱 리스크, 이준석 성상남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이면 이런 식으로 도망을 치냐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본인이 대선 토론장에서 가세연빨 찌라시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가세연빨 찌라시라고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자기가 그 영어로 세일즈 할 수 있다 이런 말장난 하기 전에 한국말부터 제대로 하고 본인의 리스크부터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광진에 또 이재명 후보님 지지 유세를 나섰는데 현장에 가니까 한 2분 30초 정도만 얘기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좀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과거 제 흑역사를 공개하면서
왜 이준석류의 정치가 문제가 심각한가?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현 세대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도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편하게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동탄에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